약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내 네, 멋대로 그렇죠.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 원고를 여러 번 읽으면서 캐릭터가 성격에 따라 동작이 다르잖아요. 소심한 아이인지 아니면 과감한 아이인지 그런 부분까지 표현이 되게 하려고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이제 저도 그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좀 그런 설렘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저희가 단편이 5편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각각의 주인공들이 이제 다 이것이 첫사랑일까 언젠가 말하리 희망을 오늘 먼저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음악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네. 책하고 딱 어울리는 진짜 몽글몽글한 노래로 마음을 미리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선곡을 잘하신 것 같고 예, 진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하기 전에 소문을 먼저 들었어요. 이 책이 너무 좋다. 예,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밥상으로 뽑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읽고 와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작가님. 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인물 하나, 문장 하나, 뭐 하나 뭐 덜고 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시고 편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작가님에게 질문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필명 먼저 가볍게 여쭤볼게요. 필명 맞으시죠? 네. 예. 어떤 뜻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처음 등단할 때는 제 본명으로 이제 등단했는데 네. 제 이름이 김수연이거든요. 본명이. 근데 제가 첫 책이 나중에 엄마라는 책이 나와야 했는데 네. 그때 편집해주신 편집자님도 지금 와 계시고 근데 아, 네, 나중에 엄마 편집해주셨던 네. 근데 그 인쇄되기 전까지 이름을 이제 줘야 했는데 김수연이라는 이제 동명이인 작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것 그래가지고 같네요. 네, 이미 이제 어린이 책 작가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시간이 네. 없어서 네. 정말 급하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그 외국 배우의 이름의 일부를 따서 지금 정말 별 생각 없이 지워버린 그런 이름. 전 죄송한데 잘 모르는 배우인데 네네 그냥 모르는 게 나은. 네. 어떤 그냥, 점이 네. 좋아서 좋아하시는 배우예요? 항상 그 너드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어. 제가 또 약간 그런 분을 좋아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반응 네. 많죠? 네? 이런 반응 많죠? 처음 들어봤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의아해할 것 같아서 이제 뭐 공룡을 이제 떠올려 봐,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네. 이 부분 편집할까요? 언제부터 그럼 작가를 꿈꾸시고 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릴 때 사실 막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 초등학교에 가면 어린이들한테 이제 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일단 위인은 원래 공부를 못했다 막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공부 정말 못했고 근데 책 읽기 같은 거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좋아하고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왜 상장 같은 걸 간간히 봤잖아요. 그래서 글 써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이제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그런 마음을 접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좀 뭔가 사는 걸 바꿔보고 싶다. 그때가 언제쯤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나이로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이제 회사 8년 차. 8년 차. 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정적인 자리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그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딱 3년만 써보자라고 했었고 그럼 과감하게 그만두신 거예요? 네. 뭐 주변에서 별로 말리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3년 차에 정말 등단이 딱 됐어요. 네, 그때 만약 안 됐으면 회사로 돌아갔을 텐데 물론 등단한 게 어떤 성공의 지표는 아니지만 계속 더 써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네, 어떤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또 올해가 또 이제 등단한 지 8년 차가 딱 되더라고요. 8년이요? 네. 습작 기간이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으셨네요. 3년이면은. 네. 뭐 잘 길지 않았나요? 네. 오래 하신 분도 많이 봐서 3년이면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중에 물론 본인은 네,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이제 불안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회사도 해도 되나? 네, 그만두셨으니까. 네, 좀 그런 그래도 견디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도 쓰셨고, 이 최악의 최애가 이게 누구에게나 이 에피소드가 이거 내 얘긴데 10분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읽으면서 제가 사실 로맨스를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빠져들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의 사랑 얘기를 써야겠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셨는지. 저도 사실 로맨스를 정말 못 읽고 못 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용감한 형사들. 저도 저도 스릴러 좋아하고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 박물관에 갔는데 그 서양 복식 전시였어요. 다음 질문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 단추에 남성용 재킷 단추에 나는 신중하고 부드러운 로맨스를 알고 있다라고 불어로 써 있었는데 불어 읽을 줄 아세요? 근데 그 밑에 해석본이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정말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였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조차 그걸 읽을 수가 없을 텐데 왜 저기다 저걸 새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부드럽고 신중한 로맨스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제가 꿈꾸는 어떤 로맨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로맨스.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꼭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로맨스에 대해서 써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로맨스는 이런 거야. 되게 너 뜻대로 멋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배려심 있게. 그런 계기로 정말 쓰였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5, 6학년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5, 6학년 첫사랑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랑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배려심이 느껴졌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편집자님, 이우진 편집자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읽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이 장점이 정말 실감나고 정말 있는 아이들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마지막에 딱 롤링페이퍼가 나오는데 이거 진짠가 봐.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편집자님 아이디어신지. 네. 정말요? 네. 그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이제 저도 그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좀 그런 설렘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저희가 단편이 5편이 들어가 있고 근데 각각의 주인공들이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전부 다 한 공간에 모이는 장면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한 공간에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롤링페이퍼를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이 이야기 전체가 한 번에 탁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 등장인물들이 정말 서로에게 조연이고 각자 또 주연이 되고 여기서 소외되는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이 구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단편인가 보다, 단편 모음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다 봤더니 이제 연작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또 장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묘한 구조였거든요. 이런 구성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 저는 사실 이제 편집자님께 단편을 5편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빠지고 새로 쓴 것도 있었지만 네.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님이 연작으로 가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6학년 1반 한반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 쓰고 이제 롤링페이퍼 쓰는 거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막상 쓸 때 어렵진 않았지만 프롤로그, 에필로그 쓸 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책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편집자님이 이렇게 속지처럼 이렇게 겉표지랑 맞아요. 속지 맞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게 어떤 감싸는 한 편처럼 장편처럼 보일 수 있게 감싸는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근데 딱 완성된 걸 봤을 때 물론 그 동안에도 제가 책 내면서 다른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이 책은 굉장히 함께 작업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님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네. 또 남수현 선생님 그림이 네, 정말 맞아요. 네, 너무 설레게 잘 네. 그려주셔가지고 네. 동화의 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성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작업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동화는 그림이 들어가고 기획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같이 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되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편집자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그 맨 처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그 이야기를 딱 시작하고 닫는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 단편들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혹시 편집자님이 다른 아이디어 또 내신 거 있는지. 근데 사실 전반적인 구성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더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원래 원고가 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좋은 작품을 좀 그렇죠. 더 잘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욕심껏 선생님한테 롤링페이퍼도 써주세요, 프롤로그도 써주세요, 에필로그도 써주세요 했던 거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 글에 있어서는 제가 뭐 교열 본 것도 그렇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네네. 선생님께서 너무 완벽한 원고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앞뒤로 더 편집적인 거에만 네네. 조금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되게 잘 만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좋은 글을 더 돋보이게 해주신 편집 능력 있는 편집자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읽으면서 딱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남수현 작가님, 제가 오늘 딱 오시는 거 뵙고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항상 들어요. 항상 저 누구 제일 많이 닮았다고 혹시 이 책에서는? 보통 네. 안경 끼면 닮았다고 들어서 예. 네, 그렇네요. 작가님이 원래 애니메이션을 원래 먼저 하신 건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하셨던 건지 그 궁금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셨다고 들어서요. 애니메이션 전공을 먼저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림 올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일러스트 이제 표지 같은 거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공이 애니메이션이신 거예요? 네. 네. 그 애니메이션 작품이 옷장속 고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상이 없는 거 맞아요? 영화제에 보내려면은 영상이 업로드 되면 안 돼서 못 봅니다. 그 영화제를 가야만 네네. 그 2년 정도는 이제 못 올려요. 그러면 그 책 일러스트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외로운 반장, 박한의 분자 이렇게 최근에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책 작업은 하셨어요? 책 작업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하긴 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다니고 예. 졸업했고 되게 띄엄띄엄 그냥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작업을 영화 작업하고 일러스트레이트 작업을 계속 둘 다 동시에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작업들 각각의 차이점, 또 즐거움 어떤 것이 다른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일러스트는 아무래도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분위기와 한 장면에 어떤 이야기가 바로 담기는지를 더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영화라고 봐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를 만들고 연출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혼자 하진 않으시는 거죠? 혼자 하시는? 아, 혼자 하진 않고요. 무조건 팀원들과 함께 어, 합니다. 네. 혹시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실제 이야기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진짜 어디 갈 때마다 듣는 예, 예. 요즘 가장 듣는 질문인데 네. 저는 그 눈인사를 건넬 시간 두 번째 여름 편이 네. 제가 이제 6학년 때 좀 어떻게 보면 거기 나오는 인물이 그 여자 주인공을 스토킹하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네. 나오는데 제가 좀 비슷한 일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 남자애가 이제 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좋아한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스스로 네. 저한테 이제 우체통에 막 선물을 넣어놓고 네. 좀 비슷하네요. 네네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하는데 그때 핸드폰이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음 닫기로 네. 넘어가던 시절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는지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 같은 걸 녹음을 아. 해놓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좀 놀라기도 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런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지금은 너무 흔해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내 네, 멋대로 그렇죠.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사실 로맨틱한 경험은 없어요. 여기서 다 제 가상의 이야기여서 오히려 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저의 경험담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쓰신거나 네, 그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들은 좋은 로맨스를 많이 보고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가 이 친구도 아직 미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읽으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심리 묘사가 이거를 좀 여쭤봐도 되나? 이거 솔직히 빼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작가님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작가님 첫사랑도 궁금해져가지고. 네. 저 첫사랑이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5학년 때였는데 제가 되게 이제 낯을 많이 가리고 네. 조용했었거든요. 네. 이제 반에서 활기차고 인기 많은 네. 학생 있잖아요. 한 명씩. 그렇죠. 남들 다 좋아하는 학생. 저도 네. 좋아했어요. 네. 그 학생 얘기는 네. 여기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네. 아까 뭐가 그 없었어요. 두 번째 둘 사이에. 이야기만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일부러 안 쓰시면. 그 편집자님께 또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캐릭터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굉장히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정이 가는 캐릭터가 너무 많고 할머니 어쩜 이렇게 쿨하고 멋지고 예.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편집자님한테 가장 와닿았던 캐릭터 좀 꼽아주신다면. 저도 사실 저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제 장래희망이 생겼는데 예.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린이들도 되게 재밌게 읽어준 작품이지만 네. 어른분들도 너무 호평을 많이 해주신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항상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물어보면은 그 눈인사를 건넬식 어른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워너비 할머니를 꿈꾸는 우리 네. 가슴 속에 네.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캐릭터로 그려주신 게 아닐까 네.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린이들 중에서 꼽자면 네. 저는 태기가 가장 네. 그 우리의 연하남 우리의 연하남이지만 이제 당돌하게 누나에게 같이 네. 산책을 하자고 하는 네. 네 태기를 항상 편집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네.
코카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 실제 있는 별명인가요, 혹시? 아니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진짜 코카를 닮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기만 해도 좀 네. 행복해지는 네. 그런 미소. 근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좀 약간 또 코카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제가 같아요. 차마 그 얘기는 못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작가님 책을 제가 다른 책도 읽어봤어요. 그 나다움 어린이 상을 받으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또 다른 책도 읽었는데, 제가 작가님 책의 특징을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뽑자면, 한 단어로 뽑자면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고, 예, 비중이 크던 작던, 예, 등장인물도 배려하는데 무엇보다 독자를 배려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작가의 말에서 그 신중한 로맨스, 정말 부드럽고 신중한 로맨스를 알고 있다. 그 첫 줄을 딱 보는 순간 어머, 소름이 거기 어디지?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책에 배려심을 녹이는데 분명히 그런 지혜랄까? 이런 걸 어디서 얻으셨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디서 이렇게 주제나 이런 것들을 얻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 제가 쓰는 동화 속 인물은 제가 어릴 때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친구.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미숙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어떤 감정이 들면 그걸 어떤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되게 어떤 퉁쳐서 이제 뭉툭한 감정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걸 세밀하게 표현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친구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동화를 쓰는 목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어린이들이 분명 있을 텐데 현실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문학 작품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평 같은 거 보면 이게 정말 현실의 어린이가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라는 글도 있는데 사실 전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꼭 정말 현실의 것을 보기 위해 책을 읽는다기보단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어떤 더 나아가는 것,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바람을 담아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드러나나 봐. 네. 매 구절 드러납니다. 네, 너무 잘 읽었고요. 여기 보면은요, 학교 생활이 나오는데 되게 자세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좀 취재를 하셨나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조카가 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창 제가 이제 등단했을 때 첫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 둘째가 아직 2학년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툭툭 얘기할 때 네.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제 첫째는 커서 근데 이제 저랑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중학생이면 네. 안 하죠, 이제. 예. 그 조카들에게 도움을 네,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 그림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작가님을 그림을 보고서 느낀 거는 세심함이었거든요.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하고 그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휠체어에 앉은 진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교실이 한 장면에 쫙 펼쳐져 있었는데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진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왜 그 사인회 장면에서 진아가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타인의 안경에 비쳐 있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와, 이 작가님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신 건지.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진아라는 인물은 네.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맞아요. 친구들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그 팬클럽 회장인 사람이 진아를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장애를 가져서 맞아요. 그냥 그 아이돌의 이미지를 위해 소비되길 원하는. 그래서 그런 안경에 비친 앵글로 중앙에 정확히 휠체어가 잘 보이게 연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 장면이, 그 전에는 진아에 대해서, 진아가 장애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읽게 됐다가 그 그림을 보고 타인은 이렇게
보고 이 아이를 어른이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장면이 그 딱 와닿아서 정말 놀랐던 그림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저기 아까 이렇게 제가 다른 책도 좀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형사와 야구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권에 나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을 텐데 다른 책에 또 있어서 혹시 주변에 야구 선수와 형사가 있으신지. 근데 제가 의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이제 형사는 제가 이제 용감한 형사들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예. 제가 언젠가 민간인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네, 네. 이런 소박하지 않은 큰 꿈을 네. 지니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컨텐츠 접하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야구 선수도 제가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쓰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들 만날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뭐 그림이나 글 보면서 이제 넌 어디 팬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저랑 제가 응원하는 팬이랑 라이벌 팀이 있으면 이제 서로 이제 말장난도 하고 그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는 야구는 실제 좋아하세요? 저는 막 열광하는 정도 아닌데 두산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왜 표정이 안 좋으시? 아니 제가 야구를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말해도 잘 서울인가요 두산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계절 아까 나오고 다시 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1년 동안 쓰셨나? 이런 유치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질문지 미리 보고 이제 네.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했나라고 찾아봤는데 처음 시작한 건 정말 7년 전에 그 단추를 봤을 때 이제 막연하게 로맨스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눈인사를 건넬 시간을 그 웹진 비유에 제가 네네. 2020년 11월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책이 나오려면은 5편은 돼야 하니까 네.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네 마무리해서 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차곡차곡 쓰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얽혀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나오고 네. 예, 그때 이게- 이제 편집자님이 묶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한 권으로 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다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예,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 편집자님 중간 중간에 이제 글꼴 다른 것도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것도 이제 당연히 편집자님이 하신 거죠. 네,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 짧게 해주시겠어요? 그 사실 이제 편집 과정에서 보통 편집자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약간 편집자들은 통일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통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린이 책에서 못 본. 맞아요. 예. 뭐 메시지 서체는 이걸로 통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통일을 네, 하고 네.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작품은 작품마다 개성이 너무 강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 성격이 다 너무 다양하고 이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럼 이건 조금 작품마다 다른 그러니까 작품에 어울리는 결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조금 작품마다 어울리는 걸 해서 아마 그걸 선생님께서 뭐 과하지 않았다라고 예, 예. 잘 봐주신 것 같고 아니 적절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작품 성격에 어울리는 걸로 조금 많이 궁리를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글자 색 바뀌는 것 중에 보신 독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확신의 확률에서 보면은 당근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근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당근. 네, 주황색. 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뒷부분으로 가면서 네. 조금씩 더 짙은 주황색이 되다가 네. 마지막에 그 명제가 두근하는 장면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제가 세심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그 저의 설레는 마음과 함께 독자들도 같이 그 설레는 빨간색으로 좀 마음이 물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느낀 건데 보통 편집자분이 아니신 것 그렇게 같아요. 해봤습니다. 그 네. 색깔까지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진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씩 빨간색으로 물드는 네. 것을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책을 읽을 때 독서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눈에 딱 독서에 몰입될 정도만 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빨간색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님 애니메이션 얘기 아까 하셨으니까 다음 혹시 준비하시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영화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없고요. 저는 올해는 동화 작업이랑
이제 만화 스토리 쓰고 있어서 내년에 만화 그릴 것 같아요. 웹툰인가요? 네. 만화인가요? 아마 웹툰이겠죠? 아, 네. 그러면 네. 스토리 그림 다 혼자 아, 네. 하시겠네요. 예. 이 사파 작업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원고를 받은 건 사실 꽤 됐었는데 네. 실제로 작업한 건 아마 4, 5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4, 5개월 동안 계속 그리신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여러 다른 일도 같이 해서 음. 그 작업들도 하고 이 음. 작업도 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진행했습니다. 네. 저 편집자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서 이제 관객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다산 어린이, 다산 청소년에서 요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고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예. 그 저희가 이제 다산 어린이에서 나오는 단행본을 묶는 시리즈 이름이 다산 어린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최악의 최애가 첫 국내 단행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작품을 첫 국내 단행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 뒤로 이제 다른 작품들, 다른 작가님들과 또 다양하고 재밌게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요새 어린이들이 너무 책 안 읽는다, 뭐 유튜브만 본다, 책 이제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정말 찾아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항상 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재밌는 책이란 뭘까? 재밌는 원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쓰는 작가님들이 재밌으셔야지 맞아요. 재밌는 원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이 정말 재밌게 쓰시고 네.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어린이 문학에서 이런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재밌게 쓰시는 원고들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어떤 어떤 작가님과 어떻게 또 재밌게 해볼까 항상 그 궁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재밌는 작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산 어린이 책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었는데 김단호 작가님 책이 1번이어가지고 뭐지 그랬는데 그게 새로운 시리즈를 네, 맞습니다. 이제 단행본으로 보통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작업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 네. 단행본으로는 국내 단행본으로는 최악의 제가 첫 책이었어요. 첫 책을 열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그럼 차기작은 혹시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차기작은 이제 제가 써야 하는데 네. 그 제가 쓴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려심이 굉장히 밑바탕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네. 그 동안은 이제 제가 원했던 걸 썼다면 약간 현실에 가까운 걸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감정, 이제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어둠, 뭐 슬픔이나 이별 같은 것들도 어린이들이 분명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의 작업과는 많이 다르겠다. 네.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의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빨리 써야 되는데 아 그럼 아직 그냥 상상하고 네. 계시는 이렇게 머리로만 항상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예약이라고 혹시 다 소진이 진짜? 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에요. 아마 한 번 더 온라인 서점 워낙 및 인기가 오프라인 많아서 서점에서 다 나갔나 했어요. 그때 예약이. 잠깐 아마 그러면은 지금은 네. 아주 절찬리에 판매 네,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이나 이제 다른 편집자님들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예, 질문 해주세요. 제목이 되게 궁금한데요. 제목이 작가님이 정하신 건지 아니면 편집팀에서 의견이 나온 건지 제목을 들은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제목은 이제 제가 단편 연작 5개 쓰면서 제가 지었던 거고 제가 정말 제목을 못 지어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좀 구박을 많이 받은 편인데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책은 제목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최악의 최애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 제목이 먼저 떠올라서 쓰기 시작했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엮어낸 한 권에 대한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제작으로 이제 최악의 최애가 선택이 됐는데 편집자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후보도 엄청 많이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악의 최애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40개 정도 제목안을 진짜 프로십니다. 네, 40개 정도 뽑아서 이제 저희 팀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게 뭐냐며. 혹시 그거 다음 책에 또 40개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악의 최애가 너무 강렬했고 네. 저희 뭐 마케팅팀 다른 팀도 만장일치로 최악의 최애가 가장 좋다고 의견을 주셔서 최악의 최애 질문이 8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아까 이걸 지나쳐서 뭐가 하나 빠졌는데 했던 게 책 제목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게 흔히 동화에 약간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그죠? 동화에서 많이 못 본 제목이었는데 딱 각인이 되고 왜 우리가 책 이렇게 할 때 그 책 제목 뭐였지? 하고 막 비슷비슷한 제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좋은 책인데도 왜 기억 안 나서 소개 못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럴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니 네, 제목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저는 책 읽으면서 되게 그림도 그려지고 영상 같은 것도 마음속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매체 쪽으로 뭔가 더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혹시 관심 있으신 그 2차 콘텐츠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이따가 250명 중에 한 분은 계실 테니까 말씀 아니, 주시면 정말 네. 뮤지컬도 좋을 것 같고요. 영화나 드라마로 하면 어린이 영화 드라마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정말 충분히 2차가 될 소재인 것 같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산복수로 연락을 주시면 저는 그림 작가님께 질문인데요. 이 표지 보면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얻고 있는 구도가 사실 굉장히 신선해서 눈이 가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설레는 표정 그리고 책 전반에 정말 눈동자까지 뭔가 캐릭터가 정말 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캐릭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랑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을 캐릭터 안에 담을 때 본인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원고를 여러 번 읽으면서 캐릭터가 성격에 따라 동작이 다르잖아요. 소심한 아이인지 아니면 과감한 아이인지 그런 부분까지 표현이 되게 하려고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표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 눈인사를 건네는 시간에 아이는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막 교실에 있는 모습들 보면 다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항상. 네. 저도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 한 명을 다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나 뵈니까 작가님 정말 책에 그 가득한 그 배려심 가질 만한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았고 편집자님 정말 열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고 이 책을 잘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림 작가님도 정말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멋진 책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시간을 조금 뒀다가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3번째 읽는 건데 그땐 또 다르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여정민입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오늘 상을 받으실 작가님이 나는 부드럽고 신중한 로맨스를 알고 있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정말 오후 5시가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 제일 해가 뜨거워서 그 집에 있다 보면 빛 그림자가 제일 많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화가분 그림이 되게 빛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실 빛이 들어오는
초등학교 교실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이 두 분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자, 기대됩니다. 자,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아트홀입니다. 제42회 청년단 밥상 북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을 이루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란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체는 청년당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다산어린이, 책앤TV에서 도와주셔서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 혼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예수님, 김은혜님, 소양 작가님, 모계영님, 조성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책 후원을 해주신 우리 학교 출판사 한솔수북 책 선물 세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밥상입니다. 청년단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최악의 최애입니다. 자, 이제 청년단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임정인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제가 요새 선풍기를 밤에 틀고 잤더니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고 굉장히 맑고 청량한 소리였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250명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300명까지 모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게 실은 공간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릉아트홀에서 이렇게 공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국악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토요일은 거의 공연이 있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토요일에 오셔서 공연들도 보시면 좋겠고 또 7월 달부터는 여기서 새롭게 또 강습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해금, 가야금, 비파도 있더라고요. 비파도 있고 대금 뭐 이런 악기들 강습도 있어요. 그래서 국악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은 선릉아트홀 또 검색하셔서 여기 와서 또 자기 인생을 또 풍요롭게 하는 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최악의 최애 이 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책 너무 좋다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을 많이 하신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씨 나만 알아보는 줄 알았더니 딴 사람도 다 알아보는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책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슴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 또 어떤 경우에는 눈가를 촉촉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가슴 한쪽을 쓰라리게 했던 어떤 순간들, 실은 그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정할 즈음부터 이 시상식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이 책 좋다고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걸 보면서 좀 빨리 내가 더 일찍 얘기를 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는데 이 행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앤TV에서 촬영을 또 이렇게 와서 해주시거든요. 다 봉사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카이빙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쪽 어린이 책 쪽에서 30년 넘게 이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게 자료를 축적해서 놔둔다라는 게 실은 역사를 쓰는 일인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있는 역사를 공부하는 건 했지만 실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써놔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 책이나 작가님이나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검색을 하면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KBBI에서 한국 책이나 작가들을 해외에 이렇게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동문학 책 작가들이 너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 작가가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거를 갖다 들이대라고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신문에 인터뷰한 것도 없어, 잡지에 인터뷰한 것도 없어, 뭐 유튜브에 인터뷰한 것도 없어. 그런 게 저희가 되게 답답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신문이든 뭐 잡지든 또는 이렇게 유튜브에 이분의 행사가 뜨고 실은 이런 게 차곡차곡 챙겨지는 게 나중에 우리 작가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국내 독자들도 이 작가를 좀 더 주목하게 되고 이 작가와 또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분들의 책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상장은 정병규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매번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은 뭐 너무나 소박한 선물이지만 상장과 작은 기념품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가 김단호 작가 거네요. 단호 작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42회 청년당 밥상 최악의 최애 작가 김단호. 청소년이 되기 위한 소년 소녀들의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하여 흥미롭고 진지한 작품으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작가의 노고를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청년당 밥상 드림. 수고하셨습니다. 제42회 청년당 밥상 최악의 최애 에디터 이효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가장 최선의 작품집을 전해준 노력과 정성, 그 뜻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청년당 밥상 드림. 감사합니다. 제42회 청년당 밥상 최악의 최애 일러스트레이터 남수현. 이 작품 속 인물, 배경 등을 사계절 변화와 함께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묘사하여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청년당 밥상 드림.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이 책 한 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남몰래 애쓰신 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세 분에게만 상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실은 뭐 디자이너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영업부에서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인쇄하시는 분, 제본하시는 분, 또 물류 창고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실은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또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요.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해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깨어 무지개를 만나죠.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노을 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죠 두둥실 떠다니다 스르르 흩어지는 구름의 모양을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늘의 빛깔을 하나로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나고 새롭게 변해가죠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순 없지만 기대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악의 창현당 밥상에서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요 어디냐면요 바로 눈인사를 건넬 시간 여름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랑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랑 잘 어울렸어요 그럴 때 할머니는 기분 안 나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할머니가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왜 살아있는 것들과 같이 살겠니? 혼자 인형놀이나 하고 말지 나는 차가운 컵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난 살면서 싫다는 소리를 32,000번 정도 해봤다 그럼 뭐가 좋은 줄 아니? 내가 고개를 저었다 속이 후련하지 할머니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같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가져와 봤고요 할머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꼭 모두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과 관심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보답해야 할 이유도 없다 싫다고 말하는 건 할머니 말처럼 후련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상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나도 32,000번쯤 싫다고 말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책 속의 주인공과 또 이 책의 전반적으로 그 시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도 첫사랑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6학년 때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연결을 지어가지고 사랑 노래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웅에 나오는 이것이 첫사랑일까 라는 노래 이 책과 연결지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다가와 심장도 이렇게 뛰어와 12살 소녀의 두근거림 그래 너는 내 맘 알 거야 설레는 이 느낌 무엇일까 떨리는 이 마음 아실까 붉어진 내 얼굴 떨리는 내 입술 그래 너는 내 맘 알 거야
감사합니다.